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막기 위해 구역 내 노상주차장 설치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대체 공간이 없다 보니 오히려 불법 주차에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탄소 중립의 핵심인 수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직격 인터뷰, 오늘은 2017년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사고 피해자 지원단 김태영 변호사에게 들어봤습니다. 김해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원생들에게 학대를 일삼았다는 학부모들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학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모 씨는 올해 1월 4살짜리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싸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확인했더니 담임교사의 학대 정황이 발견됐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희의 한쪽 손목을 잡고 끌려갔어요. 안방 모서리에서 모서리 끝까지.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분량의 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5명이 학대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확인된 피해 아동은 14명이었습니다. 볼 풀장에서 노는 아이를 한 손으로 잡아 들어 올리는가 하면 한 손을 달랑 잡고는 이렇게 번쩍 들어서 꺼내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 볼풀장에 다시 넣는 게 그냥 애를 손잡고 끌고 오더니 애를 이렇게 집어 던지듯이 그냥 넣어버리니까. 바닥에 넘어진 아이를 종이처럼 반으로 접어 바구니로 눌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누워버린 애를 다리를 머리 쪽으로 반으로 접어가지고 그 위에 바구니로 꾹 누르더라고요. 애를 덮어가지고. 학부모들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욕먹잖아요. 다시는 아이들 가르칠 수 없게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은 10명의 아이들을 동시에 보살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일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전체를 통솔해야 된다는 조바심과 불안감에 항상 쫓기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교사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심하지 못하거나 다소 거칠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학대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구역 안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금지하는 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맞춰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장을 속속 없애고 있는데요. 대체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불법 주차에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한 주택가의 어린이 보호구역.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을 위한 노상 주차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난 7월 주차장법이 개정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주차장은 모두 폐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불법 주차 차량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대체 주차장도 없이 주차면부터 없앤 탓에 갈 곳 없는 주민들이 원래 주차장 자리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을 갖다 불편을 주고 이래가지고 이 주차를 못 시키고 만들어 보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몇십 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장을 없애 교통사고를 막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진 겁니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모두 45곳, 972면의 노상주차장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31곳, 650면이 이미 폐지됐습니다. 나머지 14곳도 조만간 폐지될 예정이지만 당장 대체 주차장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아서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는
야간 시간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주정차 허용 구간 지정을 위해 총 10개소로 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가 불법 주차에 온상이 되면서 아이들의 교통 안전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길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2mm 내외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가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 되겠고요. 이 비는 밤까지 가끔 내리면서 낮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20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18도, 진주는 16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22도, 진주는 2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도 낮겠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은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도로가 미끄러워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5도, 밀양은 18도에서 시작하고요. 한낮 기온은 밀양 21도, 양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5도, 산청은 16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거창 17도, 합천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수소기획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남은 기존 산업 인프라 덕분에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전문 인력 양성이나 부산, 울산 등 동남권과의 협력 없이는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에서 수소 생산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 2년차의 정창훈 씨.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 덕분에 수소를 전공하기 시작해 그린 수소 생산이란 목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수소 생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그린 수소까지 연구할 수 있는 그 파일을 늘려서 동남권 유일의 수소에너지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된 창원대는 지난해부터 수소경제 전환에 중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 등 동남권 차원의 협력도 중요한 과제로 지목됩니다. 동남권엔 전국 24.9%인 131개의 수소 연관 기업이 모여 있는 데다 수소 생산기지와 수소 선박 등의 강점이 있어 힘을 합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울경 수소경제권 실무협의회를 4차례 개최하면서 2년 전부터 동남권 수소경제권 구축을 위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 때문에 새 지자체를 조율하고 수소 정책을 주도해 나갈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데서부터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성과를 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때부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탄소 중립과 그 핵심으로 거론되는 수소 경제. 경남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진지한 논의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 조선소 크레인 사고에서 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최근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담고 있는 의미를 사고 피해자 지원단의 김태형 변호사에게 서창호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시 사고가 일어난 지 이제 4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동료나 유족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좀 전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실 조선소에서 일하셨던 분들인데 조선소나 일반 그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는 도저히 일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이게 트라우마 피해만으로 적절한 어떤 산재 요양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다 못 보신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피해자로 인지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피해는 진행 중이고, 사실 이 삼성중공업 사고 이후로 조금 이 산재 트라우마 피해에 대한 좀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마련되긴 했는데 여전히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번 대법원 선고 전에는 이제 1심과 2심에서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이제 대표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이제 묻기 어렵다, 뭐 이런 이제 판결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취지는 어땠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심 판결은 통영지원에서 있었던 판결인데요. 이 판결은 이제 안전관리 책임뿐만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은 것에 대해서 삼성중공업은 물론이고 그 중간 관리자들에게도 책임이 없고, 다만 이제 현장에서 크레인을 직접 조작했던 노동자에게만 과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았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항소심인 2심 법원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 측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노동자들의 죽음과 사망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삼성중공업 측 중간 관리자,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중간 관리자들에게 이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을 좀 변경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이 항소심에서 이 부분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없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1심과 2심을 깨고 이제 삼성중공업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도대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종래 대법원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법인 회사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중간 관리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책임자들에 대해서조차 어떤 그 위반의 책임을 묻지를 않는 법리를 좀 펼쳐왔었고요. 그 법리는 사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이제 이 판결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1심과 2심의 그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파기환송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고, 판결문의 내용은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그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그 대법원이 종래 가져왔던 태도를 변경한 건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같이 공존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 사안 자체,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주요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 전제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동종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인 회사나 협력업체 대표에게도 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 앞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제 종합해 보면 최종 결론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뭐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과정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안에 있어서는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이 대법원의 취지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구체적 주요 의무 위반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판단을 할 텐데요. 그러면 예상외로 또 판단이 쉬울 수도 있어요. 어차피 판단이 어려운 부분을 대법원이 판단을 해준 거니까. 근데 다만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이 경우에 종전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랑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따로 놓고 볼 것인지, 아니면은 사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이 뭐 사실상 이런 대형 산재에 있어서는 사문화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조항이긴 한데, 그 이유가 이 구체적 주요 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 지금 대법원이 그걸 하나 해결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파기환송심이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하고요. 어쨌든 파기환송심 진행이랑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은 제가 지금 피해자 지원단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서 등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부곡온천 관광특구 진흥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창녕군청 2층 군정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제12회 김만중 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남해 유배문학관에서 운영됩니다. 위드 코로나 대비 도시 박람회 참가협의회가 오늘 오후 2시 하만 농부협동조합에서 열립니다. 거창교 재가설 및 대동회전교차로 기본 용역 보고회는 오늘 오후 2시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진행됩니다. 합천향교 기로연 재연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합천향교 명륜당에서 펼쳐집니다. LH가 특정 기간에만 단기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LH의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이 17억 8천만 원에 그쳤는데 이는 6월과 12월에만 집중적으로 장애인 단기 근로자를 채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992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산청 내원사 3층 석탑의 명칭이 산청 덕산사 3층 석탑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내원사에서 출토한 기와와 기존에 소장하고 있던 기와를 조합해서 절토의 본래 명칭이 덕산사임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내원사는 기와 등의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창건 당시 이름인 덕산사 명칭을 되찾은 바 있습니다. 산청군은 2021년산 공공비축미 산물벼를 본격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산물벼 수매는 신축한 산청군 농협 미곡 종합처리사업소 가공시설과 벼 건조 저장시설에서 실시해 보관과 건조 능력이 향상됐으며 매입 물량은 40kg 기준 4만 1,000포 1,640톤으로 지난해보다 440톤 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부 대출에 대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로 분할 상환권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 유예가 가능하고 만기 일시 상환권은 신청일로부터 1년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창원 문화복합타운인 SM타운이 단계적으로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시 SM타운 운영위원회는 최근 2달 동안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SM타운 운영법인이 제안한 단계별 개관을 목표로 표결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M타운 운영법인은 식음료와 카페, 공연장과 컨벤션홀 등 시설이 거의 완비돼 이달 중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추가 시공과 SM의 콘텐츠 공급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SM타운 전체 개관도 약속했습니다. 창원 진동 오만둥이가 3년 연속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창원 미더덕 영어조합법인은 지난 8일 오만둥이 15톤을 컨테이너에 상차해 어제 부산항에서 통관선을 절차 후 미국 LA로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오만둥이는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출됐으며 창원시는 수출용 포장기계와 포장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10월 고3 전국 연합 학력평가가 오늘 실시됩니다. 수능 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전국 단위 평가로 도내 159개 고등학교 27,700여 명의 고3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은 온라인으로도 문제지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남도의 초중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 투자 예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 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남도의 교육 투자 예산은 1,3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해 세종시 다음이었으며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은 35만 9천 원으로 전국 평균은 물론 도지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의 스쿨존 과속 단속 장비 운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경남경찰청은 스쿨존 과속 단속 장비 253개를 설치해 이 가운데 94.1%인 238개를 운영했습니다. 한편 전국 평균 운영률은 54.1%에 그쳤습니다. B&K 경남은행이 지난 8일 본점에서 네이버 파이낸셜과 디지털 금융 서비스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디지털 금융 상품 서비스를 공동 기획하고 디지털 금융 기술 개발에 협력하며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에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안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중개보수 개편안의 골자는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가량으로 줄어듭니다.